안녕하세요. 짠짠이 나의 맘의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뜨고 저녁에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빛깔 고운 아이들 이렇게 한 상을 또 차려놓고 영상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두 아이 소개시켜 드리고요. 오늘은 또 공부하자 할 거예요. 오늘은 아이들 요즘 거리대에 내놓고 화상을 입을까 걱정이 돼서 차광을 하셔야 되는데 차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그런 차광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교수님들께 배웠거나 또 책자로 공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간략하게 차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준비한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두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아주 예쁘죠?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면 이 아이는 화이트 미니마라는 아이랍니다. 로제트가 입장이 빡빡하니 이렇게 소형종 다육이로 빛깔도 아주 핑크핑크하니 예쁘면서 군생을 이루며 자라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미니마를 많이들 키우시죠. 근데 저는 이 미니마가 이 아이 하나랍니다. 또 이 미니마 종류하고 비슷한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는 하는데요. 턱시판이 하나 있고요. 또 크라시온 라이언이라는 자주 보여드렸던 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미니마는 종류가 아주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블루 미니마도 있고 슈퍼 미니마도 있고 또 캘리포니아 미니마라는 아이도 있고요.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우는 미니마 종류가 아주 굉장히 많은데요.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생겼어요. 요 화이트 미니마의 학명은요. 에케베리아 아가보데이스 화이트 미니마라고 하고요. 이 아이는 물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햇빛도 좋아하고 또 물론 역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그렇게 두시고 키우셔야 되는데요. 약간은 건조하게 키우시는 게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요 아이들 요 화이트 미니마는요.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입장이 확 벌어져 가지고 모양이 예쁘지가 않고요. 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건조하게 키우시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군생으로 자라는 아이들은요. 물론 이꼬지도 되고 자구 번식도 되고 종자 번식도 하지만 자구를 많이 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구 번식이 가장 번식 방법으로는 좋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요. 생육 온도는 5도에서 30도로 보통 다육이 온도하고 비슷비슷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면 무난하게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아주 핑크핑크하니 너무 예쁘죠. 꽃대도 하나 살짝 물고 있고요. 이렇게 또 예쁜 분에 이렇게 한번 심어줘 보았어요. 또 하나는요.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 이름은요. 아이보리예요. 학명은 에케베리아 반케페리라는 아주 독특한 학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에케베리아 아가보데이스와 에케베리아 엘레강스하고 교배종이에요. 말하자면 동운하고 백장미의 교배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약간은 까칠한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몸값이 약간 나가고 이 아이는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이 고이면 물음병에 조금 취약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화상에도 약간 약하대요. 제가 지난번 화상 영상 찍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입장이 맨질맨질한 아이들 있죠. 반질반질하니 그런 아이들은 화상에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광은 피하시고요. 반그늘, 요 반그늘이라 하는 거는요, 오전 햇빛이나 은은하게 비치는 햇빛을 말하는데요. 약간의 차광이 된 그런 곳에서 키우셔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상하고 무름병을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살짝 묵으면은요, 입장이 노릇노릇해지면서 너무너무 빛깔이 예뻐요. 핑크핑크한 것도 예쁘지만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어가는 그런 종류도 아주 색깔이 매력있고 예쁘지요. 이 아이보리도 약간은 까칠하지만 물 조절만 잘 하실 수 있다면 무난히 키울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물을 줄 때는 입장에 가급적이면 닿지 않게 물을 주면 좋고요. 또 상면이나 빗물을 줄 때는 반드시 입장 사이사이를 꼼꼼히 털어가지고 빨리 말려서 무름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도 약간 까칠해도 요 예쁜 모습에 또 반해서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똑같이 이렇게 쌍둥이 분에 이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또 이 아이는요, 제가 이렇게 분이 같은 종류에 있는 아이들이라 한번 데리고 나와봤어요.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던 에케문스톤이에요. 이 아이는 햇빛에 아직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뭐 겨울에도 그렇게 그닥 물을 빼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햇빛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요 빛을 그냥저냥 유지하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오늘따라 빛깔이 또 예뻐 보이고 또 같은 요런 분에 심겨져 있어가지고 착출되어 온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요즘 날씨가 또 너무 좋았어요. 이제 조금 기온도 잠깐 올라가고 아이들 완연한 봄을 만끽하는 그런 계절이 왔거든요. 이 아이는 흑장미예요. 이렇게 거뭇거뭇하면서 이 아이도 지금 물이 빠진 상태예요. 아직 햇빛에 나가지는 못했는데요. 햇빛에 나가면 더 입장이 까뭇까뭇하게 변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화상 때문에 거리대에 내놓고요. 초보님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농장에 다니면서 농장의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또 고수님들께 조금씩 공부를 한 내용도 있고요. 또 제가 책자나 포스팅에서 공부를 한 내용도 있고 작년 여름에 거리대에 내놓고 또 노숙을 시켰던 경험을 종합해서 오늘은 또 차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초창기 멤버 레티지아죠. 이 아이도 햇빛에 나가지 않았는데 오전 햇빛에 베란다 안쪽에 비치는 햇빛에 그래도 이 정도는 빛깔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3번 정도 적심삽목해서 이렇게 수영을 만들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 레티지아는 웃자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심삽목을 2-3번 하잖아요. 아이의 키높이가 이 아이들도 수명이라든가 또 자랄 수 있는 기본적인 센치가 있어가지고요. 삽목을 여러 번 하면은요, 더 이상 웃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묵으면, 아이들이 묵으면 그닥 그렇게 웃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예쁜 모습이 빛깔이 예뻐서 한번 데리고 나와 봤고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아직 거리대에 나가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베란다 안쪽에 들치는 햇빛에도 이 정도의 빛감을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차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농장 사장님께 제가 배운 내용은요.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1차 차광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봄 차광은 아이들 그 입장이 화상을 입을까봐 대부분 차광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여지껏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은 보통 정오 1시 2시면 해가 넘어가서 작년에도 숫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요. 그닥 차광을 많이 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봄볕부터요. 베란다 안쪽에 햇빛이 드는 곳에서 봄볕부터 적응 훈련을 계속 했던 아이들은요. 웬만한 따가운 햇빛에도 잘 견딘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조금은 될 것 같고요. 또 햇빛에 이렇게 아이보리처럼 취약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 햇빛에 조금 조심해 주시고, 또 저렇게 국민다육이 요런 아이들 있죠. 요런 아이들은 차광을 안 하고도 햇빛에 아주 잘 견디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화상을 잘 안 입는 아이 중에 하나고, 이 빛감이 베란다 안에서도 아직 이 아이는 햇빛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오전 햇빛만으로도 이 빛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마다 그 햇빛에 적응하는 그 성격과 특징들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또 조금 약한 아이들이 있고 또 강한 아이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대부분 봄볕부터 적응을 많이 했으면 웬만한 햇빛에는 잘 견딘다라는 거를 제가 공부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차광을 하는 목적은요. 아이들 입장에 화상을 입을까봐 차광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 뿌리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광을 한대요. 두 번째 이유가요. 5월 달부터 햇빛이 강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5월 첫 주부터는 본격적인 차광을 해야 된대요. 표현으로는 1차 차광을 5월 초부터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입장에 화상을 입을까 차광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원래의 목적은 이 화분이 직광에 뜨겁게 달구어져 가지고요. 아이들 뿌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래서 화분은 전체를 차광을 해줘야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화분을 차광하기 위해서 차광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그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이야기도 듣고 책자에서 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햇빛에 화분이 뜨거워지면 뿌리가 안에서 익을 수가 있고 뜨거운 열기에 아이가 견디질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차광을 하는 목적은 입장에 화상을 막는 경우도 있지만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광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햇빛이 뜨거워지는 5월 달부터 차광을 해주시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한여름 때학빛에는 또 햇빛이 더욱더 강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2차 차광이라고 해가지고 차광의 빈도수를 조금 높여주는 그런 차광을 또 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3, 4월 달에는 아이들 입장에 화상을 입지 말라고 차광을 하는 거고 5월 달부터는 아이들 전체를 차광을 해줘야 돼서 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베란다 거치대에 나가서 비닐 덮개, 하우스 덮개를 덮어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서양, 남서양 집이 베란다가 환경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후 햇빛까지 드는 베란다가 또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또 아이들 차광을 또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들 베란다 유리창문 있죠. 그 유리창문도 차광 역할을 한대요. 뭐 강력하진 않겠지만 약간의 차광 역할을 한다고 해서 입장을 조금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화분이 뜨거워지는 데는 그닥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늘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숫자가 적으면 약간의 해가 넘어간 그런 자리로 아이들을 자리를 이동시켜서 너무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숫자가 좀 많다 싶으면 양파망이라든가 그늘막, 까맣게 얼금설금한 그늘막 있죠. 그런 걸로도 덮어주시면 좋고요. 또 뭐 망사천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도 아이들 위해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그런 걸로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차광은 입장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아이들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광을 한다는 거, 그리고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차광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집은 동남향이다. 오전에만 햇빛이 들고 오후에 해가 넘어가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닥 크게 차광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의 환경에 맞는 그런 차광법을 생각하셔가지고 아이들 차광을 어떻게 해줘야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봄을 한참 만끽할 시기에 제가 또 이렇게 걱정거리를 하나 안겨드리는 셈이 됐지요. 차광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집에 약간 특이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여기 나온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거리대에 나가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물이 약간 미미하게 들은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아이 빛깔이 약간 핑크색, 또 희끗희끗하게, 가운데는 노란데요. 바깥에 입장이 그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죠. 또 하나의 키우는 까라솔이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 아이도 본격적으로 거리대에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전 햇빛을 받고 자랐거든요. 입장이 조금 짤막하면서 이렇게 꼬집기 해가지고 자구가 두 개씩 나와서 요만큼 컸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를 비교를 해보시면 색깔이 완연하게 틀리죠. 똑같은 까라솔인데도 이 아이는 빛깔이 또 다르고 이 아이 빛깔이 또 다르죠. 이런 게 다육이의 매력인 것 같아요. 같은 까라솔인데 빛감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빛깔을 이렇게 내주는 게 아주 매력 있고요. 볼 때마다 신기하고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작은 콩분에 이렇게 있는 아이고 이 아이는 아직도 분갈이를 못 해줘서 토분에 이렇게 있는 아이인데요. 빛깔이 완전히 다르죠. 신기하죠. 약간 솜털을 뽀송뽀송 먹고 있으면서 이 아이 빛깔이 왜 이럴까요? 다른 이웃님들 올려놓은 까라솔도 많이 봤는데요. 이런 빛깔은 또 못 본 것 같아요. 조금 신기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나왔고요. 이 아이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창 종류 중에 금 종류예요. 제가 창금을 처음 선물로 받아가지고 아주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아이도 베란다 안쪽에서 이 정도 핑크핑크하게 살짝 밑으로 봐야 빨간색이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만 물이 들어있어요. 아직 거리대에 내보내지 않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금이라고 해서 직광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안쪽에다가 반그늘에 놓고서 키우는데요. 이 아이는 어디가 금인지 잘 모르겠어요. 살짝 입장 가운데에 줄이 있긴 해요. 여기 줄이 있고 요 안쪽에도 살짝 가운데에 줄이 있기는 한데 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선물 주신 분이 창금이라고 해서 선물 받은 아이예요. 그런데 요 분에 조금 작다 싶게 심어줬었는데요. 많이 컸어요. 이제는 분이 좀 꽉 찰 정도로 로제트가 많이 컸어요. 창 종류에도 또 약간은 성장이 조금 빠른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아이랍니다. 그래도 예쁘죠? 그렇게 또 이 아이도 또 입장이 한쪽은 또 이렇게 크고 한쪽은 또 짧고 저희 집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한쪽으로만 크는. 그래서 빛을 한쪽 방향으로만 받아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성격이 무난하고요. 그닥 까다롭지 않고요. 물고프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얼음 땡 하고 있는 것처럼 무던하게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요. 이 아이가요. 턱시판 철화예요. 미니마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뿌리 활착을 잘 못해가지고요. 약간 흔들리고 또 쪼글쪼글 마르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저면 관수를 한번 해줬거든요. 뿌리 활착을 완전히 해가지고요. 지금은 아주 단단하니 쨍쨍한데요. 요즘 빗물도 주고 또 성장식이라고 물을 조금 넉넉하게 주었더니 이 보라보라한 빛깔이 많이 빠졌고요. 녹빛을 싹 들고 있죠. 아직 거리대에
나가진 않았는데 물을 먹고 또 이렇게 생얼로 입장이 확 핀 요 모습이 또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쪽에는 아직 조금 보라보라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초록초록하면서 입장을 확 벌렸어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턱시판 철화였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도 이렇게 초록빛이어도 건강한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비단 물들어서 예쁘기도 하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가장 예쁜 것 같답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요. 댓글에 구독자님께서 레인드랍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달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레인드랍이 있었잖아요. 아주 예쁜 모습으로 꽃대 물고 있는 것도 영상도 찍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아이가 탄저로 입장이 타가지고 병이 들어서 많이 아팠었어요. 두 아이가 다. 그래서 이렇게 적심을 해줬는데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구가 다글다글 나왔어요. 진짜 빡빡할 정도로 이렇게 숫자가 한 7, 8개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자구가 다글다글 많이 자랐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도 또 핑크핑크하게 약간 물이 드는 모습도 매력이 있고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 아이 다 적심을 했는데요. 또 여기도 자구가 이렇게 아주 너무 앙증맞고 예쁘게 나오고 있죠. 이거 보세요. 자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기술자님도 아주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레인드랍이 아파가지고 적심을 해서 이렇게 똑같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다 자라지는 않고요. 뭐 몇 개는 소멸되고 반 정도만 아주 크게 입장이 자란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뭐 다 크는 걸 기대를 하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자라가지고 또 물방울 맺히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레인드랍이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레인드랍 영상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또 제가 또 하나이가 있기는 한데요. 따로 기회가 되면 레인드랍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 소개시켜드리고 또 빛깔 고운 아이들 이렇게 베란다 안에 안쪽에 햇빛에서도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드리고요. 또 햇빛 차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예쁜 두 아이 데리고 나왔는데요. 보여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네요.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이들 화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화분까지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행복한 당일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짱이맘역에서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